부동산은 더 좋아요. 그냥 정말 내가 사기 직전까지 똑같이 해보면 돼요. 진짜 그 기업 앞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요. 호프집 앞에 가서 혹시 뒷담화 하는 거 없나 들어보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의 지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월미도 바이킹 타보니까 공부에 끝이 가면 현상이 뭐냐면 이제 안 무서워져요. 팀장부 2030이 종잣돈 모을 때 이것만 꼭 해라 가 있더라고요.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남보다 출발선이 늦었던 사람인데 출발선을 따라잡고 앞섰던 배경에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. 대학생활 4년 하면서 똑같이 직장생활 4년을 병행했어요. 그리고 또 그 남는 4년을 다시 또 듀얼로 살았으니까 4년의 시간을 또 벌었어요. 그러면 재테크라는 것도 오늘 우리 매니저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안 보러 다녀요. 딱 이 말 하는 거예요. 제가 부동산 느꼈던 거는 부동산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그래도 몇 년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그럼 내가 막상 돈이 모이고 났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하러 다니면 굉장히 늦죠. 나 1억 모였는데 3년 동안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하겠다? 그럼 1억에 살 수 있었던 그 가격이 이제 다시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가 있겠죠. 그러면 내가 시간을 최대한 압축하고 당겨서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. 그러려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.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? 부동산은 더 좋아요. 그냥 정말 내가 사기 직전까지 똑같이 해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경매다. 공부 똑같이 했고 매물을 봤어요. 아, 이거 사야 되겠다. 임장을 갔다 와요. 그럼 뭐 부동산도 가보고 다 가잖아요. 돈이 없는 친구들은 임장도 안 합니다. 안 살 건데. 근데 그거는 그때 일인 거고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. 경매는 낙찰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럼 그 사람들은 낙찰도 될 확률이 낮은 걸 왜 수고로 다니느냐? 그러면서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하고 법원도 똑같이 가보세요. 가가지고 오늘 몇 명 하나 체크해 보세요. 그리고 얼마에 낙찰된 거다 그것까지 확인해 보면서 내가 가상으로 나는 9,200에 넣으려 했는데 와, 나 돈 있었으면 낙찰 될 뻔했겠네. 이거 아깝네. 그럼 약이 오르면서 돈이 더 잘 모여요. 그런 식으로 계속 나를 약 오르게 만드세요. 그럼 돈도 빨리 모이고 경험치는 계속 쌓여나가요.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내가 이제 진짜 돈이 모였을 때 그때 내가 버튼을 안 누르겠냐? 무조건 누르죠. 투자라는 것도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 돈 사이즈에 맞는 투자 매물이 딱 귀신같이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. 내 돈보다 작은 매물이 나올 때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돈보다 살짝 더 큰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한 3년, 4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. 이건데, 이거 사야 되는데 꿈에도 그려요. 계속 갈망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. 그 매물을 살 수 있는 실투자금이 나와요. 그랬을 때 결과는 갑자기 점프업이 되는 거죠. 비슷하게 느꼈는데 1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냥 없이 나 체험하러 법원 갈래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절대 배울 게 없고 진짜 입찰을 하러 갔었어요. 2등인가 3등을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. 심장이 뛰고 막 6개월치 배운 것보다 그 하루에 배운 게 훨씬 컸거든요. 좀 후회했어요.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공부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.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기업 탐방도 갑니다. 진짜요? 진짜 그 기업 앞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요. 호프집 앞에 가서 혹시 뒷담화 하는 거 없나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일대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나 오르고 있나 이런 것들 해보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걸렸던 데가 공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 13만인데 그 학교의 급식 종사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.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사원분들이 급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말라간다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하니까 저쪽 그 공주에 무슨 새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식당을 얼마나 늘리는지 사람들을 계속 뽑아간다. 진짜 얼마나 커지고 있길래 구내식당 규모를 늘리길래 그럼 매출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게 아닐까. 보니까 삼성이라던가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이제 반도체 업체예요. 엄청나게 커졌습니다. 그때 이후로. 사셨어요? 못 샀죠. 그때 제가 이제 주력이 다른 쪽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물린 시절이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샀어요. 진짜 조금 샀어요. 그래서 뭐 샀다라 표현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느꼈던 거죠. 정말 현장에서 힌트가 나올 때도 있구나.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못 구하는 정보인 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군산 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를 했어요. 감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봤더니 장비들은 그대로 두고 문만 닫은 거예요. 그러면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.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겠구나. 이런 힌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랑 여기는 영원히 재개 안 하는 곳이야 라고 언론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랑은 나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지금 현재 공포가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클릭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빅데이터를 많이 쌓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힌트를 계속 찾게 될 거예요. 그랬을 때 남들은 아까같이 똑같이 공포에 질렸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.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.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카톡이 혹시 미국 망하나요? 라는 카톡이었어요. 나스닥이 지금 몇 프로 빠진 거죠? 고점 대비 한 27% 정도? 중에 월봉이랑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으로 빠졌어요. 가장 유사한 사례를 뽑자라고 하면 닷컴 버블 2000년. 왜 그런 거예요? 일단 왜 그런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고.
인플레인 줄 알았는데 스택으로 간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. 헬스를 해보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코치를 붙여가지고 식단 조절을 해서 근육을 붙여나가면서 역기를 듭니다. 그럼 코치가 이렇게 하겠죠. 지금 근육이 더 붙었으니까 좀 중량 좀 더 칩시다. 더 올립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올리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고용이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근육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경제적인 근육이 붙었다.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립시다. 그래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KS 인증 마크를 찍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게 맞았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스태그라 본다는 거죠. 이거는 뭐냐면 근육이 안 붙었는데 지금 날짜가 다 되다 보니까 대회 날짜 급박하니까 빨리 중량부터 칩시다 이러는 거죠. 아직 바들바들하는데. 네. 그러면 이제 고용이라던가 소비라던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물가 상태가 좀 더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를 얹는 거예요. 요새 뭐 빅스텝이다, 자이언트 스텝이다라 하는데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면은 역기에다가 중량을 한 개씩 다 걸은 겁니다. 근데 빅스텝은 두 개씩 거는 거예요. 코치님 저 하나씩 걸어야죠 이랬는데 아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겁시다. 자이언트 스텝은 3개를 겁시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허리 디스크가 나간다라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뭐냐면은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. 그럼 허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? 몇 년 동안 뭐 쉬어야 되는 거죠. 재활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해서 금리를 크게 올리고 물가를 잡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실업자가 양산이 될 거고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시절이 몇 년이 겪겠죠. 이렇게 되면 스태그가 되는 거고 몇 년 안에 기업들이랑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? 경기 침체겠네? 이제 기업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내겠네? 주식을 매도하자라고 하면서 패닉셀, 이제 공포에 질린 매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공포의 끝이 언젠가요? 라고 했을 때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의 지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월미도 바이킹 타보니까 공포의 끝이 가면 현상이 뭐냐면 이제 안 무서워져요. 비명이 안 나와요. 목 다 쉬었고 이제 제발 그만. 악재가 쏟아져도 증시가 안 떨어지는 구간이 와요. 이미 벌써 팔 사람 다 팔고 다 떠난 거예요. 이 구간에서는 PER이 어마어마하게 낮은데도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. 그때쯤이 오히려 이제 구원투수를 보낼 시즌이 아닌가. 아니면 난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끝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여론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주식 투자해도 좋다, 지수가 올라간다, 뭐 싸다 이러면서 서서히 올라갈 때가 있어요. 그때부터 천천히 또 사모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난 그것도 귀찮다. 그냥 월급날마다 나눠서 사면 돼요.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초보자가 주식장을 보면 미칩니다. 마이너스 10%만 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어요. 힘전부.